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휴전이 간신히 유지되고 있다며 이란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미군의 핵전력도 일부 공개됐는데 이란의 도발 의지를 꺾으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종전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전운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작전 재개 가능성에 즉각 대응했습니다. 시카고에서 우버를 몰던 30대 한인 남성이 총격 사건으로 사망했습니다. 동포사회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보건당국이 한타바이러스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된 주민 4명을 집중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태 문화유산의 달을 맞아 다양한 행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LA 국립도서관에서 관련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미국과 이란은 중재국 파키스탄을 통해 종전안을 주고받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휴전이 간신히 유지되고 있다며 이란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휴전은 유지되고 있지만 가장 약한 상태라며 연명장치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란이 중재국인 파키스탄을 통해 전달해온 종전 제안에 대해 바보 같은 제안이라며 아무도 그걸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이란이 보낸 쓰레기 같은 제안을 보고 끝까지 읽지도 않았다며 그걸 읽느라 시간을 낭비해야 하느냐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맹비난 속에 이례적으로 미군의 극비 사항인 핵 잠수함의 위치를 공개하며 강력한 경고 메시지도 보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종전안에 대해 용납할 수 없는 멍청한 제안이라며 군사작전 재개 가능성까지 시사했습니다. 미 해군 제6함대는 어제 오하이오급 탄도미사일 잠수함이 지브롤터에 도착했다며 관련 사진과 보도자료를 전격 공개했습니다. 통상 핵 잠수함의 위치는 극비 중의 극비로 취급되지만 이번 공개는 탐지 불가능한 핵 전력을 과시함으로써 이란의 도발 의지를 꺾으려는 전략적 압박으로 풀이됩니다. 종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며 중동의 전운이 다시 짙어지고 있습니다. 이란은 모든 옵션이 준비됐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작전 재개 가능성에 즉각 맞받아쳤습니다. 이란 측은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발언에 즉각 맞대응했습니다. 종전 협상에서 이란 대표단을 이끌었던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국회의장은 오늘 SNS에 우리 군은 어떠한 침략에도 단호하게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며 모든 옵션에 대한 준비를 마쳤고 그들은 깜짝 놀라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양측의 강대강 대치는 즉각 시장을 흔들었습니다. 브렌트유는 배럴당 104달러를 돌파했고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은 전쟁 전보다 50% 이상 폭등하며 가계에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은 민심을 잡기 위해 갤런당 18.4센트인 연방 휘발유세를 일시 중단하는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공화당도 즉각 관련 법안 발의에 착수하며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회의적입니다. 실제 인하 효과가 상승폭에 비해 미미하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유가 영향으로 소비자 물가지수가 반등할 경우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마저 꺾일 수 있다는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시카고에서 우버 운전을 하던 30대 한인 남성이 차량 총격 사건에 휘말려 숨졌습니다. 피해자는 38살 제슨 조 씨로 가족의 생계에 보탬이 되고자 야간에도 우버 운전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인 가장의 비보에 시카고 동포사회는 깊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입니다. 시카고에서 우버 차량을 운전하던 한인 남성이 총격을 받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은 지난 7일 밤 8시 30분쯤 시카고 서부 이스트 가필드 파크 인근 노스 호먼 애비뉴 200블럭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시 38살 한인 남성 제슨 조 씨는 우버 차량에 18살 승객 다마리온 존슨 군을 태우고 이동 중이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회색 SUV 한 대가 조 씨의 차량 옆으로 접근했고 차량 안에서 누군가 조 씨의 차를 향해 총격을 가했습니다. 조 씨와 뒷좌석에 타고 있던 존슨 군은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차량을 타고 이동하며 총격을 가하는 이른바 드라이브-바이 슈팅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조 씨는 금융 분석가로 일하며 추가 수입을 위해 우버 운전을 병행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족과 지인들은 조 씨가 주변 사람들을 아끼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었다며 갑작스러운 죽음에 큰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함께 숨진 존슨 군은 고등학교 농구 선수였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농구 연습을 마친 뒤 우버를 타고 귀가하던 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은 사건 현장 인근에서 불에 탄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우버 측은 성명을 통해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고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생활비를 보태기 위해 밤에도 일을 이어가던 한인 운전자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유가족과 시카고 한인사회는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경찰은 목격자와 제보자의 신고를 당부하며 용의자 추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엘라베마주에서 한국 국적의 20대 남성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워커 카운티 셰리프국은 올해 24살인 고현수 씨를 2급 강간과 미성년자 유인 등 총 8건의 성범죄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고 씨는 온라인에서 미성년자들과 접촉한 후 실제 3차례 이상 카운티를 방문해 피해자들을 만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고 씨에게는 25만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됐으며 경찰은 부모들에게 자녀의 온라인 활동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추가 피해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이 직접 임명한 연방 대법관들을 실명으로 거론하며 공개적으로 충성을 요구했습니다. 행정부의 주요 정책에 반대 의견을 낸 것에 강한 불만을 표시한 건데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SNS를 통해 닐 고서치와 에이미 코니 베럿 대법관을 정조준했습니다. 두 대법관은 최근 상호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위법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낸 것을 두고 나라에 상처를 주는 파괴적인 조치라고 비난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대법관 자리에 앉혀준 사람에게 충성하는 것은 괜찮은 일이라며 노골적인 충성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향후 결론이 날 출생 시민권 폐지 행정명령 소송을 언급하며 위헌 결정을 내리지 말라고 사법부를 직접 압박했습니다. 언론은 대통령이 대법관을 향해 공개적인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했어요. 모두에게 더 다정하기로, 다 정관장 하기로. 선물은 정관장. 건강하세요. 이제 세계의 시선은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는 베이징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8년 만인데요. 두 정상은 오는 14일과 15일 이틀 동안 최소 6번의 만남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승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중 정상회담 일정을 함구하던 중국 당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习近平主席将同特朗普总统就事关中美关系以及世界和平与发展的重大问题深入交换意见。 이번 회담의 주요 의제로는 잠정 휴전 상태인 고율의 상호 관세와 대중 반도체 기술 통제, 대미 히토류 수출 제한 등이 거론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산 원유 대부분을 수입하는 중국을 상대로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해 이란 자금줄 압박에 협조하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은 이란 문제를 지렛대 삼아 대만 문제에서 미국의 양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저녁 베이징에 도착해 14일 정상회담과 텐탄공원 참관, 15일 티타임 등의 일정을 소화합니다. 두 정상은 이틀간 최소 6차례 만나게 됩니다.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일본을 먼저 방문한 뒤 내일 서울에서 허리펑 중국 부총리와 만나 관세 등 주요 의제들을 사전 조율합니다. 베센트 장관의 한국 방문 동안 관세 문제 등에 대한 한미 간 조율이 이루어질지도 관심입니다. 미국의 정책 우선순위에서는 밀려 있지만
북한 핵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문제가 이번 회담에서 다뤄질지도 주목됩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 중국 국빈 방문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의 수행단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테슬라와 애플 등 기술 기업들이 대거 합류한 가운데 엔비디아는 명단에서 빠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길에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와 팀 쿡 애플 CEO, 대규모 항공기 계약을 앞둔 보잉의 켈리 오트버그 CEO 등이 동행합니다. 이외에도 골드만삭스와 블랙록 등 주요 금융사 수장들이 포함돼 이번 방문이 실질적인 경제적 성과와 대규모 투자 계약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반면 인공지능 칩 수출 문제로 중국과 대립각을 세워온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는 명단에서 제외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방문을 통해 테슬라의 자율주행 허가와 보잉의 항공기 수주 등 미 기업들의 수건 사업을 직접 챙길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6월 3일 한국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예정이었던 개헌 국민투표가 최종 무산됐습니다. 국회에서 헌법 개정안이 의결되지 못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투표 절차 중단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KBTV 신영주 기자입니다. 39년 만에 추진됐던 한국의 개헌 국민투표가 결국 불발됐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헌안 재상정 방침을 철회했습니다. 전날인 7일 개헌안은 본회의 표결에 붙여졌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투표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즉 191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 겁니다. 한국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11일 6월 3일 국민투표가 최종 무산됐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선관위는 앞서 전세계 175개 한국 공간에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4월 8일부터 27일까지 국외 부재자 신고와 재외투표인 등록 신청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개헌안이 국회에서 의결되지 않으면서 5월 20일부터 25일까지 예정됐던 재외투표 일정도 전면 취소됐습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헌법 개정 국민투표에 재외국민이 참여할 수 있을지 주목됐지만 이번에도 개헌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39년 만에 개헌 국민투표 시도는 무산됐고 재외동포 유권자들의 참여도 다음을 기약하기도 했습니다. 남미발 안데스 한타바이러스에 노출된 캘리포니아 주민 4명에 대해 주 보건당국이 집중 모니터링에 나섰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공공보건국은 오늘 네덜란드 크루즈선에서 발생한 한타바이러스 집단 노출과 관련해 주민 4명을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자 중 3명은 해당 크루즈선 승객이며 1명은 확진자의 항공기 인접 좌석 탑승자입니다. 현재 2명은 자택에서, 나머지 2명은 네브래스카주의 보안의료시설에서 격리돼 건강 상태를 관리받고 있습니다. 한타바이러스는 주로 설치류를 통해 전파되지만 이번 안데스 유형은 드물게 사람 간 전파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태 문화유산의 달인 5월을 맞아 다양한 행사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LA 국립도서관에서 관련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유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필부터 각종 소설까지 한국어 서적들이 가지런히 정렬해 있습니다. 무료로 대여할 수 있는 데다 보관 상태도 좋아 한국어 서적을 찾는 시민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도서들이 마련되어 있는 곳은 로스앤젤레스 국립도서관 내 국제언어관입니다. 이곳에 보유 중인 한국어 서적은 4천여 권 수준으로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중국 다음으로 많습니다. 5월 아태 문화유산의 달을 맞아 아시아 태평양의 문화를 재조명하는 행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국립도서관과 도서관 재단 측은 한국어를 비롯한 아택의 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Programs like this really build community, celebrate the diverse cultures in our city, and really give library patrons and families a sense of belonging. 도서관 측은 오는 토요일 아태 문화유산의 달을 기념하는 축제가 개최될 예정이며 이번 행사에는 한국의 작가들도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It will be a celebration of all Asian American and Pacific Islander cultures, culinary demonstrations, author visits, dance performances, just an incredible celebration of cultures. 아태 문화의 달 행사는 한국 기업의 후원으로 마련됐습니다. 현대차가 아태 문화유산의 달을 맞아 LA 국립도서관에 2만 5천 달러를 후원했습니다. 현대차 측은 차세대들에게 아태 문화유산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지속적인 후원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With the funds, what they're going to be utilizing is for community engagement, also cultural education. Also, we're going to sponsor a writing contest. 아태 문화유산의 달을 맞아 연일 다양한 행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는 23일에는 한국문화 확산을 위한 K-엑스포가 열릴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이사철인 4월에도 주택 거래가 사실상 제자리 걸음을 반복하며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금리와 역대 최고 수준의 집값이 구매자들의 발길을 돌리게 하고 있습니다. 전미 부동산 중개인 협회는 지난 4월 기존 주택 판매가 402만 건을 기록해 전달보다 0.2% 증가하는 데 그쳤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시장 전망치인 410만 건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통상 거래가 활발한 봄철임에도 불구하고 거래 침체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인으로 30년 만기 금리가 평균 6.33%로 전월보다 상승했으며 4월 중간 판매 가격은 약 41만 7천 달러를 기록해 4월 기준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재고 물량이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더욱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주식시장은 오늘도 상승했습니다. 딱히 올랐다기보다는 약세를 모면한 보합권의 미미한 강세로 마감했는데요. 그래도 초반의 약세를 플러스로 뒤집는 데 성공하며 최근 5일간 4일을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내스닥과 S&P 500은 오늘도 어김없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6주 연속 뒤처졌던 다우존스는 오랜만에 내스닥보다 탄탄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주말 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평화 제안을 거절했다는 소식에 국제유가와 국제금리는 동반 상승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장기화 공포가 되살아났지만 투자 심리는 예상보다 잘 버텨냈고 공포지수도 장중 18.38까지 오르는 데 그쳐 패닉셀링의 조짐은 딱히 나타나지 않았음을 시사했습니다. 그동안 급등한 것에 따른 정상적인 숨고르기 수준의 매도세가 유입된 느낌이었는데요. 내일부터 4월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 그리고 소매 판매지수까지 줄줄이 발표되는 상황에서 관망세는 더욱 짙어졌습니다. 여기에 수요일 마감 후 실적 발표를 앞둔 시스코는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분위기를 다소 끌어올리는 데 일조했습니다. 그럼에도 매그니피선 세븐 중 5종목은 오늘 약세를 피해가지 못하고 개장 내내 지지부진한 상태에 머물렀습니다. 지금까지 김재한이었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